지난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희 아나운서.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의 주요 골자는 현행 2%대인 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춘 우대 수수료율 확대 적용과 그 적용 대상 범위를 전체 가맹점의 93%로 확대한다는 건데요.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요. 국내 카드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에 신용카드가 도입된 게 1978년도인데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신용카드가 갖고 있는 어떤 거래의 편의성,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원 양성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신용카드를 활성화해 왔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가 예? 그 카드 의무수납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사업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국세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도록 지도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아시다시피 다 신용카드 그 단말기를 갖추고 그렇죠. 그 신용카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용카드 단말기 갖춘 그 가맹점이 269만 개 이루고 있고 전국 어디를 가든지 현금 없어도 대충 다 결제가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신용카드를 쓰면은 일정 부분 연말에 소득공제할 때 그런 혜택도 있고 한때는 또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좀 활성화시킨 그런 영역의 신용카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가 현재는 민간에서 거래되는 그 지급 결제의 약 70%를 넘는 그런 정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지배적인 어떤 지급 결제 수단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카드 사용이 확대되면서 거래가 편리해지고 그 정부로서도 이제 세원 확보하는데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이 카드 결제의 특성에 따른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용카드 소비자가 이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가맹점에서는 그 돈을 바로 3일 후에 카드사로부터 미리 돌려받고 카드사는 나중에 대략 평균 한 30일 이후에 신용카드 그 소비자한테 다시 대금을 받는 그런 구조라서 돈을 꿔주고 받는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용거래라고 하는데 그런 신용거래 속칭 말하자면 외상거래가 되겠죠. 이런 외상거래에 따라 가지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미리 조달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만약에 나중에 대금을 갚지 않게 되면은 그 대금을 대신 갚아야 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단말기라든가 그런 벤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거래 네트워크 시스템 그런 비용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 거래의 본질적인 속성상 그런 비용이 드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카드사 간에 최근에 이제 8개 전업 카드사가 있는데 카드사 간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회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러 명목의 마케팅 비용을 씁니다. 그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보통 카드 회원들한테 주는 부가 서비스인데 그런 부가 서비스가 말하자면 뭐 포인트라든가 캐시백 아니면 뭐 할인 아니면 무이자 할부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나가고 아마 그런 혜택을 많이 입으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좀 과도하다 보니까 과도한데 이제 그 비용을 사실은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나요? 좀 약간 거기에 따른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가맹점 간에도 이러한 마케팅 비용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좀 형평성 있게 부담하지 않고 그냥 마케팅 비용의 혜택을 입는 가맹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맹점이 있는데 그냥 거의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 부분에 그 수수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혜택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부담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지만 그 전에도 2012년부터 조정이 있긴 했었잖아요. 개편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그 신용카드 제도의 역사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저희가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이걸 개정해가지고 현행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1978년에 시작해서 그때부터 한 35년간에는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를 갖고 기본적으로는 시장 자율 체계 하에서 수수료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서민업종은 3%, 일반 업종은 4%, 그다음에 사치 유흥 업종은 5%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거는 업계 자율적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수수료율을 매겼었는데 사실상은 협상력, 그 가맹점의 협상력의 크기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비슷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의 차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가맹점하고 그렇지 않은 가맹점하고의 수수료율 차이가 심지어는 최대 3% 정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계속 커졌고 더구나 이제 신용카드 시장이 처음에 작을 때는 그런 문제가 별로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게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런 문제가 모든 가맹점 간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이 부분을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수수료율 체계를 바꾸게 됐는데 그때 바꾼 게 이제 지금 현행 체계인데 이걸 소위 말해 적격비용 체계라고 합니다. 그 적격비용 체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카드사의 그 원가를 분석해가지고 카드 수수료율에 들어가는 원가가 어떤 것들인지 다 일일이 분석해서 그 중에서 이제 카드 가맹점이 수수료로 그 부담을 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그거를 추출해서 그 비용을 계산해서 그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모든 카드사한테 공유를 하고 카드사가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맹점에다가 그 플러스 마진을 해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그런 체계로 2012년도에 바꿨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너무 이제 영세한 업체들이 다소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영세한 업체하고 조금 중소 가맹점 이렇게 개념을 구분해서 매출액이 낮은 그런 사업자에 대해 가지고는 이러한 적격 비용 원가보다도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법 제어를 했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는 저희 시행령하고 감독 규정에 그렇게 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 그 2012년도에 처음 적격 비용 산정이 들어갔고 그 통상 3년 주기로 이게 재산정이 되는데 2015년에 한 번 더 했고 이번에 2018년에 이제 또 3년 주기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카드 수수료율 원가를 재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이 수수료, 카드 수수료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개편안이 나오기까지 많은 고심을 했을 것 같거든요. 검토했던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카드 수수료 3년 주기로 개편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물론 그 여러 가지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수수료 부담을 좀 낮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너무나 강력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맹점들 간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차별적인 수수료율 체계인데 그 구조적인 원인을 따져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 서비스, 달리 말해서 마케팅 비용을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마케팅 혜택을 보는 가맹점하고 그렇지 않은 가맹점하고 좀 공통으로 배분되다 보니까 혜택을 보지 않는 가맹점은 자기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그런 형평성,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의무수납제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가맹점을 꽁꽁 묶어두는 그러니까 모든 가맹점이 카드를 다 받도록끔 하고 그 카드를 내는 그런 소비자에게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는 권리.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들은 꼼짝없이 카드를 받아야 되고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서 이거는 좀 이번 기회에 한번 개편을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가맹점하고 카드사하고의 어떤 협상력 간의 문제이긴 한데 의무수납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가맹점이 그렇다면은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카드사하고 가맹점이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카드사와 단체 수수료율 협상권을 갖도록 하자라는 그런 주장도 제기됐고 그럴 게 아니라 이제 아예 그냥 정부가 그냥 아주 낮은 수수료율을 단일 수수료율로 전체를 그냥 적용하는 걸로 하자. 이런 주장들, 여러 주장들이 이번 계기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 검토하시면서 기본 방향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네, 이번 계기에는 3년 주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적격 비용을 재산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기초 작업이고 그 적격 비용이라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카드사의 카드 수수료에 들어가는 원가를 분석하고 그 원가 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가맹점이 자기가 보는 혜택에 맞추어서 비용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 얼마인가. 과장님 여기서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과기부의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있었던 누리호 시험 발사체 발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사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사된 시험 발사체를 나로우주센터에 레이더 등 추적 장비와 발사체가 보내온 원격 전송 장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당초 목표한 비행 상황에서의 75톤급 엔진 정상 작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시험 발사체는 공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어 점화 후 총 151초간 연소하여
엔진 연소 목표치인 140초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엔진이 종료된 시점에는 75km의 고도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엔진 연소 종료 후에는 관성 비행을 통해 발사 후 319초경 최대 고도인 209km에 도달하였고 이후 포물선형 비행 궤적을 따라 나로 우주센터에서 429km 떨어진 제주도 남동쪽 공해상에 안전하게 낙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오늘 시험 발사체를 통해 누리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발사체의 핵심 기술이자 개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75톤급 엔진은 오늘 발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오늘 검증된 75톤급 엔진 4기를 클러스팅하여 300톤급 1단 엔진을 만들고 75톤급 2단, 7톤급 3단을 개발, 총조립하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거치면 2021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많은 땀을 흘리며 노력한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과 발사체 제작에 참여한 여러 산업체 개발진 여러분께 깊은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발사하는 우주 독립이 되는 누리호 최종 성공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량은 한 단계 성장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주에 대한 과학기술의 도전을 넘어 국민의 삶과 안전을 높이며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우주개발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하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과기부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대담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 기본 방향 여쭤봤는데 첨언해 주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개편 방안은 어떤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의 기본 방향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격 비용, 카드 가맹점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합당한 비용이 어디까지인지를 재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재산정된 적격 비용을 통해 가지고 3년 전보다 이번에 최근에 계산된 비용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 감소된 부분을 저희는 수수료 인하 여력이라고 합니다. 그 감소분을 계산을 하고 그 수수료 인하 여력을 갖고 그러면은 이 가맹점들에 대해서 어느 구간에다가 얼마만큼 수수료를 인하해가지고 어떻게 인하 여력을 배분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지금 기본의 그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의 어떤 기본 골자고 이번에 카드 수수료 그러면은 주요 내용은 일단은 그 우대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대 구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적격 비용 이하를 적용하는 그런 가맹점 구간인데 현재는 우대 구간이 연매출 5억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매출 5억 원까지 되어 있고 3억 원까지는 0.8%를 그 3에서 5억 원 사이는 1.3%를 적용해가지고 우대하고 있는데 우대 받지 않았던 그 이상의 구간 중에서 소위 말해 차상위 구간에 대해 가지고 우대 구간을 더 확대해주는 그런 조치가 이번에 개편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이제 5억에서 10억 구간, 그다음에 10억에서 30억 구간 두 개로 나눠가지고 50억 구간은 현행 그 각각 두 개가 다 이제 2%대였는데 50억 구간은 1.4%로 1%대로 그다음에 10에서 30억 구간은 1.6%로 각각 한 0.65 내지 0.61% 포인트를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그 이상의 이제 30억 이상의 구간 중에서도 그 초대형 가맹점, 뭐 지금 저희는 한 500억 매출액 이상의 가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초대형 가맹점하고 그 전 단계 일반 가맹점들 간의 수수료율 아까 말씀대로 형평성 문제, 수수료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매출액이 더 큰데 수수료율이 더 낮아지는 문제. 그 문제의 근본원이 이제 마케팅 비용 배분의 문제라고 봐가지고 그 마케팅 비용 배분 산정 체계를 좀 이번에 개선을 해가지고 그 수수료율이 매출액이 낮은 구간이 낮아지고 높은 구간은 조금 인상되는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카드사의 수수료율 형평성 이걸 높인 게 또 주요 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가맹점들이 많은 부담을 줄일 것 같은데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결국은 우대되는 가맹점 대상이 현재 269만 개의 전체 가맹점의 현재 84%에서 93%로 많이 확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설되는 우대 구간의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그 수수료율 부담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에서 10억 원 구간은 약 20만 개 정도의 가맹점들이 있는데 예? 이 가맹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50만 원 가까이가 수수료율이 경감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10억에서 30억 구간은 약 한 4.6만 개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이 가맹점당 수수료율이 한 500여만 원 정도 연간 경감이 됩니다. 또한 또 30에서 500억 구간의 가맹점들은 아까 말씀드린 또 초대형 가맹점 간의 과의 어떤 수수료율 역진성을 좀 해소하면서 수수료 격차가 해소되고 이 구간은 30에서 500억 구간은 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2%가 넘는 수수료였는데 1%대로 저희는 다 1.9 내지 1.95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1%대로 인하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그럼 좀 업종별로 살펴볼게요. 기사를 보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와 수수료를 냈더니 남은 게 없다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던데 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특히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했던 편의점들이 그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매출액 5에서 10억 원 구간의 편의점 한 15,000개 정도 편의점이 연간 322억 원 전체 금액이 인하되니까 가맹점당은 요거는 계산했더니 한 214만 원 됩니다. 그 정도 경감이 되고요. 10억에서 30억 구간 역시 연간 한 156만 원 정도 경감이 되는 효과가 있고 또 음식점 같은 경우도 세금 비중이 높은 뭐 주류 판매 이런 것도 있고 예, 편의점은 그렇죠. 담배 때문에 세금이 높은 그런 담배 판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좀 있었는데 음식점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주류도 세금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건비 부담도 큰 그런 음식점. 일반 음식점 경우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억대가 한 3만 7천여 개 됩니다. 예, 거기가 가맹점당 네. 한 288만 원 정도 저희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감이 되고요. 또 10에서 30억 구간 역시 약 한 34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간 부담이,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경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타 또 슈퍼라든가 제과점 네. 같은 골목 상권들도 연간 300만 원대 정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소비자들이 카드를 쓰는 입장에서 카드사가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혜택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또 연회비를 올린다든지 걱정이 많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카드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오늘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소비자 부담과 관련해서는요. 소비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예. 소비자들은 사실 신용카드 사용에 저도 소비자지만 신용카드 사용 편리하거든요. 편리하긴 하죠. 현금 내는 것보다 돈이 없을 때 신용카드 내버리면은 다음 달에 청구되니까 이렇게 결제가 편리하고 그다음에 약 한 달 정도의 신용을 이용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카드사로부터 신용을 이용하는 그런 혜택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제품 살 때 할인을 혜택을 받는다든가 무이자 할부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포인트 적립 또는 캐시백 등등의 여러 가지 요거를 아까 말씀 부가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혜택들이 다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혜택들의 총합을 계산을 해봤더니 작년에 한 5.8조가 되더라고요. 전 국민 우리가 연간. 그냥 쓰는 혜택들이 그렇게 이런 되나요? 부가 서비스 혜택이 5.8조인데 사실 카드를 쓰는 사용자가 내는 연회비는 한 8천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5조 정도 가까이가 사실은 그냥 순 혜택이 되고 있는 구조인데 누군가가 이거를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혜택을 상당 부분을 카드 가맹점이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이번 기회에 좀 아시고 좀 처음 알았어요. 가맹점들의 그런 어떤 애로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소비자가 사실은 만약에 갚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카드 대금을. 그런 대금 비용도 대손 비용도 사실은 가맹점 통해 가지고 그렇게 회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원칙으로 본다면은 소비자들이 조금 혜택이 크다.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과하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이 불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